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이차함수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y절편과 x절편 두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그리는 과정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땐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좀 있죠. 그럴 때 지오지브라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보통 지오지브라는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단축키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되니까요. 클릭하고 이제 시작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지금 지오지브라 초기 화면인데요. 맨 왼쪽 위에 대수창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함수식을 쓰는 겁니다. y는 하고요. 가로 열고 x-2 가로 닫고 의 제곱. 제곱은 지수는 꺽쇠라고 하죠. 자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6번 키를 누르면 꺽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쓸 수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 커서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됩니다. 지수에 써지고요. 그러면 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마우스 자판에 Shift 키 있죠. 오른쪽 Shift 키 아래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커서가 지수에서 내려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지금 이제 보통 이 격자 무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위에 오른쪽 위에 요 원과 삼각형 요 도구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열리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격자 무늬를 없는 거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좌표는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원하는 좌표 축과는 좀 다르죠. 깔끔하고 숫자가 없고 그 다음에 요 점들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만드는 방법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방법은 뭐냐면 위에 메뉴에서 요 설정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설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열리는데요. 설정 메뉴가 열리는데 기본에서 좌표축에 내려오면 요 굵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좌표축이 좀 굵게 변하고요. 그 아래 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 스타일에서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가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사용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X축이나 Y축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작아요. 이 상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축을 클릭한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숫자 보이기를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눈금을 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면 숫자는 숫자 보이기를 해제를 했는데 문제는 눈금이 살아있죠. 그죠? 눈금이 남아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이 눈금을 오른쪽에서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맨 아래 거 공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금이 사라진 게 보이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을 클릭하고 숫자 보이기 해제를 하고요. 눈금 마찬가지로 맨 아래 공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오른쪽에 X를 누르게 되면 다시 메뉴들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래프는 좀 굵게 보여야 되겠죠.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의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도구 메뉴를 클릭해서 왼쪽 두 번째 선 클릭하고 지금 5로 되어 있는데요. 13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주 잘 보이죠? 자,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여기 F를 볼까요? 보통 그래프나 도형을 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레이블이 부는데요. 레이블이라는 건 이름표예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죠? 이걸 없애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함수를 활성화를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아래에서 중간 아래쯤에 레이블 보이기가 있죠. 그죠? 요거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Y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X축과의 두 개의 교점을 차례대로 점 A, B, C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위에 도구 메뉴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한 후에 위에서 네 번째 교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클릭하면 되는데요.
클릭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게 ABC로 자동으로 이름을 매겨주고요.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일부러 했으니까 안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보면 ABC가 너무 작죠? 이건 이제 레이블인데요. 문제는 자동으로 매겨진 레이블은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다가 ABC를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점이 너무 작아요. 점을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이 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위에 메뉴를 어떤 거를 사용하든 항상 맨 왼쪽에는 이 이동 메뉴를 다시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점을 모두 지정한 후에 세 개의 모두 점을 차례대로 지정하는 방법은 자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의 크기는 맨 위에 오른쪽 위에 메뉴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원이 있죠? 이게 점이에요 사실은.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7 정도? 저는 7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한 다음에 그리고 맨 왼쪽에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검정색이면 잘 안 보여서 저는 회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 보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점, B점, C점인데요. 이게 레이블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개의 점을 활성화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 창이 뜨고요. 두 번째 레이블 보이기가 여기 설정이 되어 있죠. 선택이 되는데 이걸 해지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ABC를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텍스트를 이용할 건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메뉴, 맨 위에서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ABC 텍스트가 있죠. 이걸 클릭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Y축 차례대로 A, B, C, 그 다음에 원점도 있죠. 그 다음에 X축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런 창에 텍스트 창이 뜨는데요. 이때 Y라고 입력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위에 국, 이, 명조, 라텍스 수식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텍스트 입력이 돼요. Y자가 필기체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필기체 형태로 쓰려면 라텍스 수식을 반드시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Y가 나타나요. 크기가 좀 작은데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지금 계속 이어서 텍스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이번엔 점 A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점 A는 라텍스로 하면 안 되죠. 라텍스로 하면 약간 기울어지니까 그대로 확인. 그 다음에 원점도 한번 해볼까요? 원점 5. 이것도 라텍스로 하면 안 되겠죠? 되죠. 그 다음에 이건 B점입니다. B점. 그 다음에 C점. 점의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점의 위치, 이름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바꾸면 되겠고. X축도 필요하죠. X는 라텍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기체 형태로 그려져야 되니까요. 그죠? 좀 달라 보이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텍스트 창이 또 뜨죠. 왜 그러냐면 맨 위에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동을 다시 한번 클릭해야 됩니다.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Y, A, O, B 다시 할게요. B, C, X 이거를 한꺼번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활성화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활성화 설정 버튼이 있죠. 톤뉴 바퀴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작게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크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다음에 X를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동 버튼이 눌러져 있으니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드래그를 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름과 그래프가 겹쳐지면 잘 안 보이죠. 그죠? 나중에는 이 화면을 좀 줄일 거라서 그때 다시 조정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 ABC를 그리는데요. 이거는 보통은 위에 메뉴에서 다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각형 첫 번째 클릭한 다음에 A, B, C 하고 반드시 출발점인 A점을 다시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자동으로 A, B, C 레이블이 붙는 게 보이죠? 이것도 다 이제 해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동 버튼을 또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뉴를 사용한다면은 습관적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는 거를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내부를 클릭한 다음에 한번 내부를 한번 선을 좀 굵게 해볼까요? 선을 굵게 해보고 내부를 색을 좀 칠하면 어때요? 좀 잘 보이겠죠?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조정을 하면 됩니다. 내부도 내부를 지금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시험지는 컬러로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갈색 정도라면 약간 연한 색으로 인쇄가 돼서 좋습니다. 그대로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이블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선분을 하나씩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레이블 해지 마찬가지로 하나씩 클릭해서 레이블 보이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레이블 감추면 되겠죠.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ABC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 추가요. 이제 필요하다면 보통 포물선은 대칭축이 있잖아요. 대칭축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그 교점도 잡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수창에다가 x는 2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대칭축은 점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요 선 클릭한 다음에 점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도 만약에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점을 다시 클릭해서 교점 잡은 다음에 교점을 잡고 D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항상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동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을 놓고 다 같이 똑같은 점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7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를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점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레이블 보이기 해제하고요. 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메뉴 텍스트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걸 D로 하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동하고, 그죠? D는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이동 버튼을 항상 클릭해야 되고요. D를 누른 다음에 위에서 이 톱니바퀴 설정 버튼입니다. 눌러서 텍스트 그리고 작게를 크게까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 X. 그러면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이 화면 전체, 그러니까 기하창 전체가 내보내기가 돼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창의 끝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양방 화살표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가지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옮겨 놓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이거는 좀 갑자기 줄여서 왼쪽에 있는 대수창이 아래쪽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걸 적당히 조절을 해서 위에 아래로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보통 2차 함수 식을 쓸 때는 2차 함수의 식을 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클릭하고 텍스트를 다시 한번 불러서요. 예. 적당한 위치에다 눌러서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창이 뜨고요. y는 하고 가로 열고 x-2 가로 닫고 꺽쇠 제곱 한 칸 띄어야 됩니다. 스페이스바 -1 하고요. 이때 그냥 하면 안 돼요. 라텍스 반드시 요 설정을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수식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크기도 조정할 수 있죠. 자, 이동 버튼을 누른 다음에 누르고 여기서 설정해서 텍스트 작게가 크게까지 확인하고 X. 그러면 이제 크기가 됐죠. 요 수식이 잘 나오도록. 보통 이렇게 수식이 이제 겹치면 안 좋아요. 겹치면 안 좋아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퀄 요것도 있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보이기를 해지를 하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적당히 잘 보이도록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조정하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된 것 같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Y도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필요가 없잖아요.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내리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X도 축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요 4개의 그 단축 아이콘들이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뭐 최대한 요걸 어쩔 수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됐죠? 예. B점도 조정하고요.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점도 조정하고요. 이제 그림과 점의 이름, 그 다음에 텍스트죠. 텍스트가 중복이 돼서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만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기하창의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위에 보면 세 개의 줄이 있죠. 이 세 개의 줄 클릭하게 되면 메뉴에서 이미지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기하창에 나왔던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다운로드를 꼭 해놓으세요. 왜냐면 다운로드를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에 불러와서 수정을 해서 또 쓸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를 복사를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먼저 해놓은 다음에 클립보드 복사하는데요. 클립보드 복사하게 되면 이 그림이 그대로 저장이 된 거라서 한글창에 한번 해볼게요. 한글창에 그대로 붙여집니다. 클립보드 복사됐죠? 그 다음에 한글로 왔습니다. 그죠? 이거 창을 하나 더 열고요. 네, 옆에 열었습니다. 근데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그린 것이 요게 이제 이건 지금 누른 상태에서 지금 클립보드 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개체의 속성을 글자로 보통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는데 이게 굉장히 선명합니다. 크기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림이 깨지지 않고 굉장히 선명하게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이런 식으로 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오지브라를 이용하면 뭐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뭐 고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 로그 함수 또는 상악 함수까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시험 출제를 할 때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